네, 안녕하세요. 좋은이 책 책방지기 정용원입니다.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이름보다 오래된 이라는 책이에요. 이 책의 표지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? 딱 이게 고라니 아닌가? 라고 딱 알아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사슴인가 노루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 책의 부제이기도 한 문명과 야생의 경계에서 기록한 고라니의 초상. 이 부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정말 말 그대로 고라니의 초상집이에요. 고라니를 기록한 일종의 사진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작가님이 이전에 그 구제역이나 조류독감으로 이렇게 그렇게 왜 병에 걸린 가축들은 우리가 다 이렇게 살처분을 하게 되잖아요.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살처분을 하게 된 매몰지를 기록한 작품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하셨대요. 그런 것처럼 뭔가 이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좀 동물들을 기록하시는 작품들이 많은 것 같은데 긴 말 필요 없이 이 사진을 보면 더 느낌이 오실 것 같아요. 물론 이 책이 사진만 있는 건 아니에요. 본문의 시작이 이 어린 고라니들의 초상 사진으로 시작이 되거든요. 저는 이 책을 통해서 고라니가 이렇게 다 얼굴이 어쩜 이렇게 다 다르게 생겼을까? 매우 놀라웠어요. 정말 너무 순둥순둥하게 곰인형같이 생긴 애들도 있고 또 조금은 더 날카롭게 생긴 친구들도 있고 사람만 다 다르게 생긴 게 아니라 정말 고라니도 다 다르게 생겼고 다 다른 개성이 있구나.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됐거든요. 그리고 사실 이 일종의 프롤로그라고 할까요? 그 부분에서 저는 되게 감동을 받았는데 앞에 보면 이름을 안다는 것은 어쩌면 그리고 이러면서 하나의 신비를 하나의 단어로 덮어버리는 일인지도 모른다. 이렇게 딱 설명이 돼 있거든요. 그러면서 딱 이런 페이지도 있고 이 책의 제목처럼 고라니는 우리가 고라니라는 이름으로 부르기 전부터 이 땅에 살아온 동물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고라니라고 부르게 되면서 어쩌면 이 동물의 개개인의 특징이나 개성을 우리가 알으려고도 하지 않았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해주는데 고라니를 마주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. 보신 분들도 계시고 저는 사실 아직 고라니를 실제로 본 적은 없는데 군대에서 보초 서다가 봤다는 제 선배 얘기들을 들은 적도 있고 또 약간 산길을 운전하다 보면 사실 운전하다가 마주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좀 너무 안타깝지만 사실은 고라니가 로드킬도 굉장히 많이 당하는 동물 중에 하나라서 그렇게 길에서 만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. 근데 그래서 이 책은 우리가 다른 생명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마음가짐에 대해서 좀 알려주는 책인 것 같아요. 고라니는 멸종 위기종인 동물인데 정말 특이하게도 우리나라 한반도와 이 중국의 일부 지역에만 사는 동물이에요. 그러다 보니 멸종 위기종이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골칫덩이로 취급을 받는 동물이거든요. 너무 밭작물을 망친다든지 간혹 가다가는 뭐 하우스를 이렇게 좀 망가뜨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저도 이 책을 통해서 알았는데 그거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근데 되게 우리 정부에서는 굉장히 좀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무식한 방법으로 대응을 하고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밀렵꾼들을 고용해서
그 밀렵꾼들에게 고라니를 사냥하게 하고 그리고 뭐 그 죽인 고라니의 개체수만큼 일종의 보상금을 지불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더라고요. 그런데 여기 수치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또 이 작가님이 이렇게 보면은 뭐 포획한 고라니 수 와 이 현상금. 그런데 이렇게 고라니를 그러면은 밀렵꾼들을 이용해서 포획을 했을 때 그러면 이게 그럼 과연 고라니 개체수가 줄어들고 농작물을 망치지 않는 결과로 나아갔냐. 근데 그렇지도 않더라고요. 이게 사실은 고라니를 그렇게 밀렵꾼들을 이용해서 죽인다고 해서 이 친구들이 농작물을 공격하는 고라니가 줄어드는 거는 또 아닌 거죠. 매년 목숨을 잃는 고라니는 늘어나는데 그에 비해서 농작물 피해액이 줄어드는 건 아닌 거예요. 이런 방법이 결코 옳은 방법이 아닐 텐데도 사실은 뭐 딱히 정부나 그 관련 지자체에서도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를 하질 않는 거예요. 근데 사실은 이런 식으로 약간 문제를 겪는 경우가 다른 나라에도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우리처럼 멸종 위기 종이지만 그 나라에만 유독 개체가 많이 몰려 있어서 약간 골칫덩이로 취급을 받는 동물들. 근데 참 자연은 신비로워가지고 우리가 꼭 그렇게 일부러 죽이지 않아도 어느 지점까지 이 개체수가 조금 많아졌다 싶으면 이 친구들이 알아서 개체수가 조정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인간이 굳이 개입하지 않더라도. 이렇게 그냥 무차별적으로 고라니를 잡는 거는 결국에는 멸종 위기종인 동물이 정말로 없어지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잖아요. 그건 정말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거겠죠. 왜냐면은 고라니는 우리나라에만 주로 서식을 하는 동물이니까. 우리가 사실은 결국은 그냥 귀찮아서 다른 방법을 안 찾고 있는 거인데 멀리 생각해서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그러니까 농민도 좋고 고라니도 좋고 자연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를 좀 생각해보면 좋겠다. 여러분도 한번 이 책을 통해서 그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 작가님이 또 이렇게 특히나 로드킬을 당하거나 아니면 조금 보호가 필요한 친구들이 모여있는 구조센터에서 또 이 친구들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지셨더라고요. 이 친구들의 야생성은 또 지켜줘야 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또 아픈 게 치료가 되면 또 어린 친구들이 성체가 되고 나서는 또 자연으로 나가서 독립을 해야 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정말 최소한의 접촉으로 정말 관찰자적인 입장에서 이 친구들을 기록하고 이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인지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셨던데 정말 특이하게도 대부분의 동물들은 암컷이 이제 새끼를 양육하고 육아하는 거의 일종의 독박 육아를 하는데 대부분의 동물들이. 그런데 고라니의 경우는 수컷이 아이들을 돌보기도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구조센터에서도 수컷 성체 고라니가 일종 고아가 된 새끼 고라니들을 돌보고 있는 그러니까 일종의 보모 역할을 하는 그런 친구가 있었대요.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정말 신기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말 못하는 동물들도 고아가 된 새끼들을 알아보고 본인이 챙겨야겠다고 지켜줘야겠다고 생각을 하는구나. 이 부분에서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이렇게 사진도 많고 글의 양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 한 번쯤은 읽어보면 좋겠다. 정말 읽는데 부담이 없거든요. 이건 정말 앉은 자리에서도 그냥 차분히 읽다 보면은 금방 읽을 수 있는 책이라서 여러분도 한번 고라니와 눈맞춤을 하면서 시끄러운 울음소리로만 유명한 이 고라니가 그냥 얘네가
왜 그렇게 길로 뛰어들 수밖에 없었는지, 이 친구들도 다 나름의 개성이 있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습성으로 살아가는지를 좀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. 고라니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동물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, 우리가 어떻게 다른 동물들과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